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주제 10강인데요. 원래 이제 10강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지금 니네 내신 대비 기간인 거 아는데, 내신 대비 기간에 좀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죠? 지난번에 좀 애들이 안 왔는데, 내가 그래서 미리 물어봤잖아. 그때 휴강 할지 안 할지를. 그치? 자, 어쨌든, 그때 이제 미분 그래프 수업을 했어요. 실전 문제들을. 그 전에 수능 문제들 중에서 베스트한 문제들 선생님이 좀 그려오라고 했는데, 거의 못 그려왔더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문제들은 다음 강의, 11강 있죠? 11강 미분에 활용해서 어차피 다 풀 거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오시길 바랍니다. 숙보잡에 있는 그림들, 수능에 있는 함수들, 그림들은 반드시 좀 그려오시길 바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 교재에 있는 실전 문제들, 논술이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수업이니까 기본 개념 잡았으니까 한번 잘 들어놓을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어렵지 않으니까 자,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빠진 분들은 요 영상 보면서 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미분의 이제 활용 파트니까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알았지? 자, 가보게. 자, 논제 1번부터 가보자. 논제 1번이 뭐냐면 한양대 수시. 자, 한양대 몇 년도니? 2014년도 수시 문제 중에서 완세트 문제는 아니고 그 중에서 좀 발췌를 한 거야. 그래프의 개혁만. 요거 또다시 다음 강의에서 풀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림만 이제 보자는 거지, 지금은. 알았지?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는데 현재 1, 2번 전부 다 점유역 자체가 x가 무슨 구간에서? 양수인 구간에서. 그러니까 구간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바로 보자고. y equal x의 x승이라는 함수의 이제 일단 그래프만 좀 보자는 거지.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알았지? 그래프가 안 되면 어떻게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겠니? 그치? 자, 초점 설명을 같이 한번 해봐. 근데 이제 현재 우리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는 함수야. 뭐 예전 수능이야 나왔었지만, 자, 지수의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변수가 있는 요런 함수들은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런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경험 삼아 알아둬야 돼. 이제 논술에는 자주 등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놈의 접근은, 자, 기본적으로 ln이 있어야 된다. ln과 같이 놀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극한이든 미분이든 ln을 갖다가 딱 이렇게 취했을 때, 그래야 여기 위에 있는 지수가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알기 편한 함수가 잡히거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n을 착안하라. 요런 상태의 함수가 나오면, 자, ln이라는 로그 함수를 착안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됐지? 자, 지금 해놓고, 그래프에 대한 분석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분부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자, 어떤 수능이든 논술이든, 기본적으로, 자, 같이다. 1단계. 자, 1번. 뭐부터 보라고? 그 함수가 제시되어 있는 정의역부터 보라 그랬어. 알겠니? 자, 근데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 x가 무조건 양수래.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정의역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고 따질 필요가 없고 자, 양수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위치가 좀 하나 보여진 거지. 그치?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에 그려야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치역 따지라 그랬어. 자, 치역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자, x 정의역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 어떤 함수값의 범위. 알겠지? 그럼 y의 범위가 되겠지. 어쨌든 간에. 자, 이해가지? 근데 이제 y의 범위라는 거 한번 상상해봐. 야, 양수를 막 집어넣고 또 여기 지수가 있으니까 몇 번 곱하면 당연히 양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양수다. 양수일 것이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 있는 공간은 다 나온 상태야. 자, 결국 몇 사분면? 그렇지. 1사분면이다. 아, 요런데 그려져야 되겠구나. 요런데. 자, 이해가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공간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극한을 생각할 것인가가 뜨는 거지. 자, 무슨 얘기야? 어떤 방향으로 극한이 필요할 것이냐? 자, 일단 0. 왜? 0에서 정의되지 않으니까, 일단 0의 근처에서 어떤 극한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차피 갈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치?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어떻게 정의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자, 이해가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그래프에 점근선 같은 걸 잡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먼저 극한을 따져라 그랬어. 그래서 극한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점근선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맞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점근선까지 확인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그 그래프의 특성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다면 그 특성까지도 좀 파악하라 그랬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특성이라는 것은 여기 x에다가 뭐 어떤 x, 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 우함수라든가 기함수 같은 그 특성들 알겠지? 또는 주기함수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작업을 먼저 하라. 미분하기 전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극한을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극한. 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줘야 돼. 실제적으로 우리 논술에서는. 알겠지? 왜 극한이 그쪽으로 가까이 가느며, 그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며, 이런 것들, 설명들을. 자, 3번에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원래 극한은 리미트 x의 x승의 이런 함수에 x 0의 5극한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 지난번에 수업 시간 할 때 물어봤자 한 3명한테 물어봤는데 3명 전부 다 다르게 나오더라. 이 극한값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함수이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자 이런 함수를 다룰 때 우리 뭘 갖다가 이용하자? ln. 알겠지? ln을 갖다가 한번 착안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 알겠니? 요 극한을 따지기 전에 양변의 ln을 취해서 ln y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는 ln x의 x승이 되니 자 요런 걸 한번 차관점으로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 원리야. 원리 중에 하나야. 이런 함수를 다룰 때 알겠지? 자 그럼 결국 x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x 곱하기 ln x쯤 될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이놈의 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이놈의 극한이며 알겠니? 만약에 얘가 가까이 가는 값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그를 이용해서 ln y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y 그 안에 들어있는 이 y 값도 y가 원래 뭐였어? 원래 함수라고 친다면 알겠지? 그 y 값도 극한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해가니? 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용하길 바래. 자 그러면 현재 리미트 x의 우극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0의 우극한부터. 알겠니? 자, y가 아니라 현재 우리는 ln y를 한번 보자는 거야. ln y. 알겠니? 그게 따지기 편하거든. 봐봐. ln y가 지금 뭐가 되었어? 뭐가 되었어? x 곱하기 ln x가 되었어. 그지 않냐? 근데 훨씬 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좀 익숙한 함수가 된단 말이야. 왜 로그 함수에다가 이거 x 곱한 거 아니겠냐? 자, 이해가지, 그지? 자, 현재 x는 어차피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0이 되면서 ln x에 상관없이 자, 극한값이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자,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그치? 이 사실로 인해서 결국 ln y가 0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이 ln이라는 함수가 불연속 함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ln이라는 함수는 얘들아 0보다 큰 정역에서 그치? 범위 내에서 연속 아니냐? 그치?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자, 이해가니? ln y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 이 y라는 것은 자 우리 ln y라는 거 한번 그려볼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잖아.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 1,0 지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여기를 내가 y축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지. 자, 이해 갔어?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이 ln이라는 함수가 0에 가까워져. 여기 0 아니겠니? 됐어, 여기까지? 그럼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 y 있잖아요. y 값. 괜찮아, 여기까지? 이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 그렇지, 1이지. 저기 지금 1이잖아. 됐습니까? 1,0을 지나는 거니까 요 점이 그게 0의 값이니까 자 y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시는 게 훨씬 더 내용이 좀 더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이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길 바래. 자 이해가니? 0에 우극하는 이 함수의 1이었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0의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자 1, 1에 좀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니겠어? 일단은 자 보자. 그 다음 하나 더 리밋 x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 역시 마찬가지 일단 ln(y)를 한번 볼게. 됐지? 그러면 ln(y)라는 것도 되게 쉽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x 곱하기 ln x니까. 자, 이해가지? 그럼 야와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지 뭐. 자,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ln(y)가 결국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자, 요 그래프가 무한대로 쭉 가까이 간다는 것은 괜찮아. 결국 이 y 값도 결국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y 값도 양의 무한대로 갈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좋겠지. 자, 그러면 봐봐. 요 구간, 요 바운더리 안에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그 함수의 자, 무한대의 극한은 결과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무한대 쪽으로 한 이렇게 막 올라가겠지. 어떤 형태로든. 자, 이해가니? 그럼 너희들은 자, 여기는 빵꾸 쳐주는 게 좋겠지. 왜? 0에서는 정해되지 않으니까 1에 가까워지니까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1에 가까워지고 또 어떤 함수가 지금 막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정도는 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거의 어떤 그래프의 그 형태라든가 자, 그런 모습들 그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미분하지 않고서도.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길 바래. 자, 그러면 이 정도 잡아놓고 극한 다 잡아놓고 이제 거의 네 번째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지. 그치?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분도 현재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미분할 순 없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미분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미분할 때에도 양변에 자, ln을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적분2에서 ln 미분법, 즉 로그 미분법 배웠겠지?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요즘에는 수능에 잘 안 나오지만 알겠지? 요런 우리 논술 문제에서는 꽤 등장을 하니까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y가 아니고 ln 그 다음에 x의 x승이 아니고 역시 ln을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미분을 때려보자고. 됐지? x의 x승. 자, 이거 다시 한번 내려올 거니까 x 곱하기 ln x.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왔다고 치자. 되니? 자, 그럼 여러분들은 좌변과 우변을 양쪽 미분하시면 알겠지? 그럼 얘는 뭐분의 뭐가 된다고? 그래, y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자, y 프라임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고미분 치면 되지. 자, 한번 미분하면 ln x 플러스 x에다가 그렇지. 얘 미분한 게 x분의 1이잖아. 그치? 자, 요건 떨어지면서 1이 되겠지. 되니? 그럼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는 y 있지? 그거 넘어오시면 돼. 자, 넘어오시면 결국 y 프라임 도함수가 나온단다.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고. 그럼 ln x 플러스 1에다가 y가 원래 함수가 x의 x승이었잖아. 그렇지? 자, 걔 데리고 오시면 x의 x승이 된다.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미분하는 목적은 그치?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부호가 바뀌면 함수가 증가하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으니까 됐지? 우리 한번 세미증가표만 만들어 볼게. 자, 그런데 얘는 이제 0이 될 수가 없는 놈이야. 그치?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수니까.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자,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아주 쉽게 x가 얼마일 때? 그래, 2분의 1 또는 2의 마이너스 1승. 됐지? 자, 그거일 때 0이 될 테니까 좀 내려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왼쪽에 있는 말이다. 0이라는 그 실제 정의역에 그 맨 첫 출발점이 잡혀 있는 거야. 원래 우리는 0보다 클 때만 보는 거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0과 2분의 1 사이에서 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숫자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이게 원래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거니까 한 2의 마이너스 2승 정도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해가지?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음수가 나온다고. 어때? 괜찮았어? 자,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좀 큰 거 중에서는 크게 좋지 뭐. 2 같은 거 좋지, 2 같은 거. 됐어? ln 2 플러스 1. 이렇게, 그치? 양수임이 분명하지?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겠어? 이 그래프는 지금 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런 그림이겠지. 웃고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공간이 되게 조그마지만 아까 전에 우리 연상했던 바운더리로 가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 함수는 0의 우극한이 1에 가까워지고 이제 무한대 극한이 양의 무한대로 갈 건데 지금 감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시면서 증가만 해도 어때?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비슷해지지. 자, 그 다음 이 극소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내려가면 안 된다 해. 아까 전에 바운더리가 지금 1사분면이었어요. 이렇게 2분의 1에서 나올 것이며 좀 조금해도 알아듣겠지? 그지?
그 2분의 1을 갖다가 한번 대입하면 극소값이 나오겠지. 자, 이 정도면 개형으로 되게 충분할 것 같아. 자, 이해가니?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번이야. 5번은 어떤 상황을 보라 그랬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 잡을 때. 그렇지? 변곡에 대한 상황. 변곡점이 있으면 한번 파악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니? 자, 그런데, 논술에서도 반드시 변곡점을 따질 필요는 없어. 알겠어? 이제 그 함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알겠지? 기본적으로 그림의 개형 정도만 안 상태에서 요즘 스타일은 개형만 나오지 않거든. 그 개형을 안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접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최대와 최소를 본다든지 아니면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다든지 자, 그런 작업들이니까 일단 변곡점은 한번 여러분들 생략할게. 변곡점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길 바래. 알겠니? 자, 이 함수는 변곡점이 없어. 알겠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자, 1번 문제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응? 할만하지? 그렇지? 할만해.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이거 거의 흡사한 문제다. 그치? 이게 형태도 비슷하고, 그렇지 않니? 자, 그러면 한번 이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 이 단계에 맞추어서 연습을 하면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자, 가보자. 자. 자, 이번 문제는 좀 더 우리 수능의 입장에서 익숙한 함수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에 나오는 함수는 되게 이상한데 x의 몇 승인 거니? x분의 1승인 거 아니니? 그지? 자, 이놈의 우리가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개형을 그릴 건데 뭐가 익숙하냐고? 이따 보면 알아. 알겠지?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함수가 좀 나와. 이따 보시면. 자, 일단 마찬가지 단계를 거쳐갈게. 자, 가보자. 1번. 얘들아, 무슨 역부터 따지라고? 정의역.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의역이 제시되어 있더라. 자, 이 정도. 됐지? 자, 두 번째. 치역 가보자. 치역. 근데 이제 치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몇 번 대입해보면 되는데, 아까와 비슷하게 양수의 양수승이야.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역시 아까 전처럼 1사분면이구나. 몇 사분면이라고? 1사분면이구나.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어. 슉슉슉슉슉슉. 그럼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그치? 0의 우극한과, 자, 양의 무한대의 극한을 우리가 따지면 되지 않겠니? 나중에 그릴 때 말이야. 자, 이해가지? 자, 우리는 0과 양의 무한대 극한을 따지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바로 3번 들어갈게. 자, 여기 하자. 3번. 참. 어떠한 특성이 잡혀있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지. 뭐 우함수도 아니고 대칭성도 없고. 괜찮자? 자, 그러면 3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고. 3번에 극한으로 어떤 점근선이 있는지 또는 어떤 뭐 극한을 따져야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전처럼 여기도 이제 지수 밑에 또 미지수가 있으니까 지수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에 뭘 취사 접근해 보자고. ln이야. 그래서 ln y에 대한 극한을 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자,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 됐지?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y의 극한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자, 0의 우극한. 됐지? 자, 그러면 ln을 취해보자. 자, 여기다 ln 취하면 x분의 1 떨어지겠지. 괜찮아? 이제 빨리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x분의 1 떨어지면서 ln x 정도 될 거야. 자, 어렵지 않지? 괜찮지? 선생님, 이거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어? 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보았던 수능 대표 함수 보이지? x분의 lnx라는 함수 아니었니? 맞아? 그러네, 이 정도는 내가 좀 외우라고 말씀드렸지? 그치? 올해 수능에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약간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알았지? 자, 저희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자, 요렇게 됨을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극대점까지 좀 알아놓자.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자, 이런 식으로. 괜찮아? 2인데 이제 2분의 1 나오겠지? 극대점이.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지난번에 그려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좀 활용하자는 거지. 자, 어느덧 요놈의 극한이니까 0의 우극한으로 다가가면. 자, 여기가 0이다. 여기가 0이야. 그럼 함수가 오른쪽에서 다가와지면 그 함수는 어떤 방향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확하게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 이해가니? 그런데 그놈의 극한은 y가 아니야. 일단은. 자, 뭐의 극한이야? lny의 극한이야. 자, 이해가지? 그럼 아까 전처럼 여기다가 lnx는 아니지만, 그지? lny라는 것을 한번 살짝 그려놓으시고.
자, 이해 가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양의 무한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한번 보자고. 됐지?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언제냐면 결국 y의 입장에선 자, 0의 우극한, 즉 0에 가까워질 때야. 알겠니? 그럼 결국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y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지. 야, 그럼 아까 전과 다르게 이 함수는 이 0이라는 포인트에 가까워진다는 거 아니겠냐? 0,0이겠지. 그치? 왜냐면 이건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클 때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큰 상황에서 얘가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결국 0,0을 의미하는 거지. 자, 아,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다가와지겠구나. 자, 여기까지 됐지? 아,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시길 바래. 그런 경험으로 우리 논제가 풀려지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무한대 극한 한번 가볼게. 양의 무한대 극한. 자, 이것도 역시 일단 ln y에 대한 극한을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실제로 요거 x분의 ln x의 극한을 보는 것이며 x분의 ln x가 살짝 그려놨거든요. 여기다가. 됐지? 그럼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가잖아.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이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워지니? 점점 점근선이 만들어지면서 0에 가까워진다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얘가 0에 가까워지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ln y가 0이 될 때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ln y가 0이 될 때라는 건 결국, 자,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이게 1일 때, y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0이 되었거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y가 어디 가까워진다? 이거는 이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극한값이니까. 자, 1에 가까워진다. 자, 이걸 알 수가 있었다고. 그럼 약간 특이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자, 이 함수가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갈 때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디 가까워진다고? 1. 좀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 1이라는, 자, 이렇게 1이라는, 자, 어떤 평행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1이야. 자, 이해갔지? 이 그래프는 이렇게 1에 가까워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되든 어쨌든 이렇게 되든 말이야. 자, 이해 가느니? 이것은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은 y 콜 1이라는 점근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도 정리가 되지. 그치? 이렇게도 정리가 되지. 자, 어때? 이해 가니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함수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려보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겠지. 그렇지? 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ln을 취해놓고 미분할 거니까. 자, 이해가니? 바로 이런 상태에서 ln y는 x분을 떨어뜨리고 ln x.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분을 때릴 거니까. 자,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잘 봐봐. 결과적으로 얘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y분의, 그치? 뭐가 된다고? y 프라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전처럼 생겨났던 x분의 lnx라는 분수 함수로 바라봐도 되는 거니까. 자, 이해가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버려. x의 제곱 때려놓고, 그래, 목미분법 알지, 그지? 자, 얘 한번 먼저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면 1 마이너스, 얘 가만히 계시고 얘 미분해봤자 1인 거 알겠지?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미분할 수 있어. 자, 이해가니? 그럼 따라서 결국 y의 프라임, 즉 도함수라는 것은, 자, 간다.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에다가 그 y가 넘어와서 곱해지는 거니까 y가 원래 뭐였니? 이 함수는 x에 x분의 1 제곱 등이었지. 그치? 자, 그러면 x에 x분의 1 곱해줬다고 생각하자. 자, 이제 도함수가 나왔으니까 도함수의 근을 찾아보자.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 놈은 어차피 0이 될 수 없으므로 얘도 마찬가지. 자, 이해가니? 자, 그렇다면 자, 요 놈들만 생각하면 되겠다. 아참참. 그리고 얘와 얘 또한 그 0이 될 수 없으며 부호에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가니? 자, 얘 x제곱이잖아. 자, 무조건 양수. 얘도 무조건 양수. 자, 이해가지? 얘만 잘 보면 되겠다. 이런 멘트. 자,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는 금양하지? 자, x가 얼마일 때다? 여기다 한번 해볼게. 그렇지. 2일 때다. 되니? 세미증가함표.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 0에선 정의되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자, x 이퀄 0 한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 오른쪽 상황 한번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클 때부터 한번 따져볼까, 우리?
여기다가 한 대충 이 정도 집어넣으면 돼. 2의 제곱. 되니? 빼버리면 마이너스 나오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뭐 나오겠다, 얘들아? 플러스. 이 정도.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얘들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다. 됐지, 여기까지? 자, 이런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릴 건데, 그렇다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아까처럼 이렇게 밑에서 다가오는 그림은 불가능하겠다.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금 이쁘게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증가하긴 하는데, 1이라는 포인트, 점근선에 가까워지려면, 어쨌든 내려와야 하며, 됐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잘 봐봐.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하면 수능에도 도움이 돼. 봐라. 어떤 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함수가 되니 그의 변화되는 상태를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한 이쪽에서 선을 끊어먹잖아. 그치? 여기 예전까지는 위로 볼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알겠니? 위로 볼록에서 어찌됐든 간에 가까워지려면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의 진행 상태가. 그러니까 보나마나 있잖아. 여기는 이제 극대점이니까 요 포인트는 x가 얼마일 때다? 2일 때다. 적어주면 될 것이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분을 두 번 하지 않아도 그 변곡점은 여기서는 존재할 거야. 2보다 큰 어떤 값에서. 자, 이해가니?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시간 되시면 5번 무슨 점 확인? 변곡점의 확인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변곡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 이해갔어? 자,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찌그려 봤어. 되게 특이한 함수였지? 자, 그리고 요 함수는 이게 다음 시간에도 나오니까, 알았지? 자,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 자, 이렇게 좀 진행하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항제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과기대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하하하. 좀 목이 좀 많이 가가지고. 자, 정리되셨으면 과기대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과기대는 줄임말인데 어디 학교인지 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 몇 년도? 2016년도. 2016년도 수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기대라는 학교는 현재 이제 우리 인서울권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낮은 학교임에 분명하지만, 그죠? 분명하지만, 실제 이제 논술 문제는 좀 그렇진 않아요. 논술 문제가 이렇게 학교 레벨 따라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여기 노리실 분들은 최저 등급 없으니까, 알았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논제1, 논제2는 굉장히 쉽고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 어떤 수능 있잖아요. 그 수능의 어떤 패턴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습하시면 수능에도 도움이 되죠. 자, 제시문은 뭐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바로 논제 1로 가보겠습니다. 자, 논제 1은 그냥 마치 수능 함수처럼 fx를 주고 있어요. x-2의 상수 lnx라는 함수가 있다. 근데 얘를 친절하게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놈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바라볼 때 그 그래프에 개형이 쓰인다는 거 됐습니까? 아하, 그 그래프에 개형이 쓰인다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치? 미분 때리는 거야. 미분 왜 배웠냐 그거? 그래프 그리려고 배운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리 미분하시면서 들어가 봐요. 그럼 얘는 1이 될 것이고, 맞죠? 얘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x분의 2가 될 것이고. 자, 이해가셨죠? 자, 이게 미분된 상태에서 어쨌든 그래프 개형을 이제 바로 그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 이러한 논제들은 개형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됐죠?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미분을 통해서 마치 수능처럼 간단하게 미분을 통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단한 후 빨리 문제 접근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알겠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정의역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역과 어떤 특성 같은 게 없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얘 0 되는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왜 2야? 0 되는 값. 이해가죠? 물론 이제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통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분하면 더 잘 보이니까 그러면 x-2.
자, 금방 보이죠? 그쵸? 0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다? 자, exponential일 때다.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보시고, 현재 0보다 클 때만 정의되는 함수니까, 자, 이렇게 한번 더 그리겠습니다. 됐죠? 세미진과 만들려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자, 이런 거 따질 때에도, 이런 분모 놓치시면 안 됩니다. x의 제곱이 아니거든. 되니? 자, 중요한 건 x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선 양수인 거지. 됐지? 자, 신경 꺼도 되겠어. 자, 그러면 2보다 좀 큰 거 한번 대입해볼까? 2의 제곱쯤? 그거 빼봤자 양수가 아니겠어. 자, 2보다 좀 작은 거. 됐지? 자, 뭐, 여기가 2기 때문에 음수 아니겠어? 되니? 자, 어떤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니? 얘는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웃고 있지 않겠니? 그런 상황이야. 자, 한번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지? 어차피 이 정도 상황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아주 충분히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2 한번 대입해 봅시다. 즉, f에다가 2를 대입한 값 그게 최소값이겠네요. 자, 어디 보자.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보자. 샥, 아우, 샤크. 야, 좋다. 얼마 나오니? 0 나오죠? 됐습니까? 따라서 일단 최소값은 얼마이다? 0이다. 되니? 자, 우리가 언젠가는 이 그림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되니? 자, 그러면서 논제 2로 바로 가봅시다. 되게 쉽잖아. 뭐, 이거 뭐 논술, 이게 수능이지, 이게. 그지? 자, 그래서 논제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논제 2를 이용하여, 즉,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놓지 뭐. y = fx의 그래프는 현재 이 정도의 상황이다. 됐습니까? 아이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뭐 나왔던 그림? 0. 그래서 0 나왔던 그림.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이제 좀 되게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의 파이 승과 파이의 2승의 무슨 관계? 대소 관계. 대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논술과 수능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수능에서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실수값의 그 실수값의 대소 관계를 판별하는 문제. 알겠니? 그걸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물어본단다. 알겠니? 우리 논술에서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얘를 하다가 좀 형태를 봐봐. 먼저 형태부터. 자, 이 선생님의 형태는 마치 이런 형태입니다. A의 B승과 B의 몇 승? A승. 자, 지수와 밑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오, 재밌다. 재밌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 그래프만 알면 이걸 갖다 비교할 수 있대요. 이런 젠장.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현재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0입니다. 근데 그게 어쩔 때? 2일 때.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2뿐만이 아니라 파이도 있으니까 파이가 얼마죠? 3.14? 한번 당겨봅시다. 여기쯤에 파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파이라는 값은, 파이를 대입하는 함수 값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F파이? 먹고 싶다. 그지? 자, 어쨌든 F파이, 죄송합니다. F파이. 그것은 이 최소값 0보다는 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써보자. 0보다는 크다. 누가? F파이. 근데 그 F파이라는 것은, 그 여기다 파이 대입한 거니까. 그치? 파이 마이너스 2의 ln 파이가 되겠습니다요. 얘는 분명히 0보다 큽니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논제 1에 의해서 그렇죠. 뿅뿅뿅. 논제 1에 의해서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그래프로 그냥 완벽하게. 최소값이 0이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파이도 그렇고 2도 그렇고 ln 파이도 그렇고 전부 양수거든요, 이거. 그럼 좀 넘겨보자고. 자, 이항시키면 2의 ln 파이. 크다. 누가? 파이. 그 다음에 이게 양수기 때문에 얘가 넘어와도, 되니 여기까지? 뭐 또는 얘가 넘어가도 부등에 전혀 지장이 없어. 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하는 모습이 있잖아. 파이의 2승, 뭐 이런 거거든? 거듭제곱. 야,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상 요걸 여기다 쏙 올려도 되니 안 되니? 요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요 식은, 캬하, ln, 파이의 2승, 야호.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야, 좋다. 그죠? 논리적으로 비약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그 ln이라는 건 로그인데 로그의 밑이 얼마짜리야? 2짜리지. 그 2짜리가 넘어가도 밑바닥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도 부등에 지장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증명이 된다. 자, 이해가니? 자, 2의 파이 승이 파이 2승보다 크다. 와, 재밌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상태를 좀 여태까지 좀 많이 냈어요. 각종 학교들에서.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한양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기대 뭐 거쳐가면서 자, 이런 경험들을 좀 살려놓고 싶죠. 자, 그래서 논제 1번과 논제 2번은 거의 뭐 순식간적으로다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세 개의 문제가 한 세트를 이루는데 논술은. 그치? 근데 결국 논제 3번에 거의 배점이 몰려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박을 하더라도 있잖아. 도박하면 안 되지만, 그지? 좀 이렇게 뭐랄까 큰 판에서 딱 먹어야, 그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논제 3번 이 배점이 제일 클 텐데 대다수 논제들에서. 근데 이제 논제 3번을 보시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제 1과 논제 2를 이용하여 참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런 구간 설정에서 적당한 함수 gx를 만들고 뭐라고?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함수를 만들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게다가 a의 b승과 b의 a승, 여기 남아있는 2보다 큰 실수 있죠? 실수 요거 이용해 가지고 요거 이제 대소관계를 받게 이런 함수도 안 주고 이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 일단 창의력을 또 요구하는 문제인데 논제 1번과 논제 2번에서 어떤 그 충분한 경험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 있지. 이런 스타일. 밑과 지수가 바뀐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아까 대소관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용했나 떠올려야 돼. 그게 어떤 그래프였냐면 결과적으로 ln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들, 이런 개념들이 기억이 나야 그게 이제 조건이 될 거야. ln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룰 수가 있었다고. 이런 것들이 뭔데? 지수와 밑이 바뀐 스타일들을. 그렇지 않니? 그럼 너희들이 이 함수를 만들더라도, 물론 만들고 싶진 않겠지만, 자, 어쨌든 이 대학교를 그때 가고자 했었다면, 그치? 막 만들려 노력하지 않았겠니? 그때 어쨌든 ln이라는 함수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로그 함수. 그렇지 않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지. x분의 lnx. 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ln 들어가 있는 초월 함수는 x분의 lnx가 가장 유명하잖아.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한번 뭐 해보고, 착안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 요거 그려야 되거든? 개형을 그릴 건데, 니네 논술 문제다 이거. 왜 그래프의 개형이 이쯤 나오는지, 아까 전처럼 1번, 2번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극한 이러면서 전부 다 풍부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 개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부터 한번 보자고. 자, 이런 그림인 거 알지? 알아야 돼, 이제. 여기 0,0이고요. 여기는 2,2분의 1이고요. 그쵸? 요런 그림.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 설명해줘야 돼. 알겠나? 답안 작성할 때는, 이제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자, 되셨어요? 그러면, 자, 요런 상태에서, 자, 그럼 보세요. 거기 제시되어 있는 정의역이, 실수가 2보다 다 큰 A, B값 아닙니까? 그럼 내려보자고, 여기 A 있다고 치자고, 여기 B 있다고 치자고. 요런 스타일이 지금 증명이 비교가 되는지. 그치? 자, 그럼 당연히, 요 A를 집어넣은 요 GA 함수값과 요 B를 집어넣은 요 GB의 함수값은 당연히 비교가 되죠. 자, 이해가죠? 자, 현재 GA가 뭡니까? A 대비해봐야 얘들아. A분의 ln A가 되고요. 그 다음 B분의 GB ln B가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보아하니 얘가 더 커. 무조건 커. 됐어, 여기까지? 이런 상태니까. 자, 되셨습니까? 야, 그러면 아니 보니까 이제 요걸 어떻게 좀 땡기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죠? 거기다 들은 거 같죠? 현재 A하고 B는 양수입니다. 자,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양변에 A, B씩 곱합시다. 그럼 B 곱하기 ln A가 되어도 A 곱하기 ln B가 되어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자,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이용하시고, 자, B 같은 거 올려버리고, 여기 A 같은 것도 올려버리자고. 올려놔. 그럼 A에 B승이 될 것이고, 여기는 ln B에 A승이 될 것 같은데, 부등호 안 바뀐다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n이라는 함수 보세요. ln이라는 함수는요,
자, 로그 함수이잖아요. 그럼 걔네가 증가하는 함수거든. 그럼 결국 A가 여기 있고 B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고,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A의 함수값보단 B의 함수값이 항상 큰 거라고. 괜찮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A보다 B가 더 크다면 그들의 함수값도 커진다. 즉, 부등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십니까? 자, 따라서 야, 이런 상태에서 요놈과 요놈을 비교하셔도 결국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할 수 있다. 되십니까? 아, A의 B승이 B의 A승보다 컸군요. 자,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있겠어. 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러한 경험들이 만약에 없다면, 알겠니? 이러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고. 자, 그냥 그런 개념 강의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주시고요. 되십니까? 조금 하셨다가, 두 개.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문제. 단국대로 가겠습니다. 단국대. 자, 여기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근데 여기도 이 16년도 이건 모의 논술인데, 모의 논술이고요. 지금 보면 단국대도 기본적으로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노리시는데, 단국대는 조금 만만치도 않아요. 단국대 보면은 기본적으로 레벨은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논술 문제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세트가, 두 세트 중에서 한 세트가 공간도용 쪽, 그러니까 벡터 쪽, 자, 이런 기백 쪽이 나와요. 근데 거기가 좀 어려워.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는 미적분 쪽이거든요. 미적분 쪽은 되게 할만하다. 또, 그러니까 얘들아, 한번 또 이제 그런 경향도 좀 알아두시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제시문이 좀 긴데, 이제 가에 나와 있는 제시문. 아, 참, 이것도 이 문제도 내가 왜 발췌를 해왔냐면, 나중에 뭐 다 풀겠지만, 학교별로. 얘도 이제 거의 우리 수능, 경기도 21번? 요새는? 그치? 요새는 21번쯤에 많이 나오잖아. 거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여서, 또 하는 김에 겸사겸사, 알았지? 겸사겸사 한번 데리고 와봤어. 그래프의 개형을 하는 김에. 그러니까 솔직히 바로 논제 1을 들어가도 그 수능 문제처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거기 제시문들을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일단 가야 가. 나하고 다는 다 아는 얘기잖아. 근데 가를 보시면 이건 잠깐 제시문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수능에 매번 나오는 인테그랄 중에서 이 정적분이지? 근데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있지. 요거. 왜? x가 변수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달라지면서 나오는 함수.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결과적으로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그것이다 까지 나오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에 대한 내용들, 기본 기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때 보니까 잘 하시긴 하시더만. 그래서 결국 이 제시문 가에 그 밑에쯤 보시면 저 hx라는 함수를, 그치? 인테그랄, 여기도 gt라고 그랬네? 아, gx.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서부터. a는 어떤 고정값이겠지? 그치? ft, dt는. 됐어? 자, 이렇게 정의되었으면 만약에, 거기도 다 나와있다, 지금 보면. 그 요놈을 갖다가 이제 양변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자, 현재 얘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제시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a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gx 보이지? 요 gx, 요거. 자, 요놈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 결국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현재 실제 변수는 근데 적분에 대한 변수는 뭐겠니? t인데 말이야. 이해가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요 함수 쪽으로 들어가게 되지. 요렇게. 그치? 그래서 결국 f에 gx가 되는 건데 이게 결국 속미분 한번 쳐야 되는 거니까 자, g'x가 되겠어요 라는 내용이야. 자,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논제 1. 자, 어떤 그래프의 상황이 나와 있다 라는 거죠. 일단 자, y equal fx에 대한 그래프의 상황은 한 요쯤 됩니다. 선생님 대충 그릴게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그림 잘 보시면은 얘가 0일 때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한 극대점이라고 볼게요. 1.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프가. 그 다음 만 요쯤에 4일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나오는 값이 보면은 그 0일 때가 얼마야? 0일 때가 1. 그 다음에 1일 때가 또 얼마니? 2.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그래프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4일 때는 또 얼마야? 4일 때는 또 0.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y equal gx에 대한 그림도 나와 있어요. 그쵸? gx에 대한 그림.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돼, 또 이렇게 돼. 됐지, 여기까지? 대충 뭐 중요한 것만 볼까? 극소점을 보면은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 이제 극소점 잘 보시면 그게 함수값이 2예요, 2. 아시겠죠? 뭐 이렇게 뭐 대충 볼까요? 이 정도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함수를 아까 전과 동일한 함수로 주었죠. hx는 i 인테그랄 a서부터 g 어디까지? x까지. 그 다음 이제 ft 들어오고요. dt. 자, 이런 함수로 주어졌죠. 정적분으로 표현돼서. 자, 이때 다음을 만족하는 a와 b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0과 어디 사이다? 5 사이다. 자,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거의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조건을 분석해 봅시다. 아니, 거기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 자, 이렇게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극소값이라든가 극대값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요 원래 함수를 한번 미분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래서 양변 미분 한번 때려주시면, h'x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f에 gx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곱하기 g 곱하기 쓰자. 자, 이쯤 되겠죠? 요거 한번 들어가서 성미분까지. 그쵸? 자, 이게 도함수인데 어쨌든 극소값과 극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 0 되는 값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얘가 0이 되든 자, 아니면 얘가 0이 되든 자, 이해 가죠? 좋습니다. 좀 나누어서 일단 g 프라임 x부터 볼까요? 이게 간단해 보이니까. 자, 걔가 0이 되는 시점은 어떨 때일까? 보면 이 미분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거죠. 이거. 접선을 그어봤을 때 0이 되는 지점은 자,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아이고, 쉬워라. 자,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요건데요. 일단 f 안에 gx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걔가 0이 될 때 한번 따져봅시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0이 될 때 따지기 전에 그렇다면 일단 이 자식을 좀 하나로 좀 묶어보세요. 이렇게 네모.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일단 fx 입장에서 0이 되는 값을 보는데 0이 되는 값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됐지? 0이 되는 값은 자, x가 얼마일 때다? 4일 때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요 네모 있잖아. 요 네모가 그치? 현재 gx가 1인데 걔가 얼마일 때다? 4일 때다. 아우 쉽다. 됐지?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4일 때를 한번 보겠는데 4일 때가 어디 있냐면 요쯤에 있네요. 요쯤에 됐어? 요쯤이 4인데요. 그때의 x좌표가 보자치면은 얼마이니? 5이다. 5. 됐습니까? 자, 5일 때 4 찍었으니까 괜찮아요? 따라서 요때는 x값이 얼마일 때다? 자, 5일 때다. 자, 일단 5하고 1이라는 근을 찾았어. 되니?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니? 그렇지, 부호를 따져야지. 그지? 자, x가 1일 때 세미, x가 5일 때 세미. 세미 증가함표 대충 그려놓으시고. 알겠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따질 때 역시 마찬가지 도함수가 나온 상황에서 여기까지 뭐 여기 있는 값 뭐 중에서 1과 5 사이 있는 값 중에 뭐 한 대충 2 같은 거 뭐 이런 거 되니?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한번 때려볼게요. 한번 2 한번 집어넣어요. 2 한번 집어넣는다면 됐어요. 여기까지 G'이라는 것은 한 요 정도가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뭐겠어? 양수. 일단 양수. 됐어요?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G2부터 들어갑시다. 자, 거기 이제 정확하게 G2가 나와 있을 거야. G2가 대충 얼마냐면, 그지? 2보다는 좀 큰 값이니까, 여기. 2점 몇이라고 하자. 됐니? 자, 그럼 G2는 2점 몇? 그럼 F에 다시 2점 몇을 집어넣으면, 2점 몇을 집어넣으면 한 이쯤 되겠죠? 1 다음에 2점 얼마니까. 그죠? 그럼 2보다 어쨌든 작은 값이고, 어쨌든 양수가 될 테니까. 괜찮아요? 2점 얼마 집어넣으면? 됐어? 양수가 되는 게 분명하니까, 여기도 양수이다. 곱해도 양수겠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 1보다 작을 때하고 5보다 클 때도 따져보시면 맞불, 마가 나옵니다. 되십니까? 그럼 얘는 좀 어떤 상황이냐, 그래프의 개형이. 그치?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x가 1일 때는 극소값이 나오고, 그치? 자, x가 5일 때는, 극대값이 나오니. 아우, 뭐, 완전 수능 문제다. 그치? 자, 그러면, 자, 2번부터 볼까요? 동그라미 2번. 2번에서 x equal b, 그 b라는 값은 당연히 극대를 원하는 거니까 b가 5가 될 것 같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a를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극소가 나올 때를 알았는데 얘는 이제 극소값이 나와 있거든. 극소값. 극소값이 얼마라고? 0. 그쵸? 자,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요 함수로 다시 돌아갈게요. 극소값이 언제 나왔다고? 1. 그치? 따라서 결국 h1이 극소값인데 결국 얘는 뭐냐면 인테그럴 a서부터 여기다 이제 x에다 1 박은 거거든. 1. 그치? 요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ft를 막 적분했고 그 값이거든? 근데 그 값이 0이 나왔다는 거야. 왜? 이게 극소잖아. 이게 극소. 극소값. 개 쉬워 이거. 됐지? 그런데 결국 보자 치면 이 정적분에서 0이 나오시려면 얘와 얘, 너와 너가 같을 때 아니겠어? 이 구간이 똑같을 때 요렇게. 결국 A는 뭐가 된다? G1이 된다. 자, 그래서 결국 B 값은 5였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뭐였다? 바로 G1이었다. 근데 G1은 거기 나와 있듯이 여기구나. 1,2였으니까 그지? 2를 찍었겠지? 그래서 A 값은 얼마이다? 2이다. 응? 너무 쉬워. 기가 막히지, 그지?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자, 논제 1번은 거의 수능 문제와 흡사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발췌해 봤고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논제 2입니다. 논제 2는 그래요. 내가 이제 매년 강의를 하는데 수능에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추세로 보면. 그래서 그 논제 2번 잘 한번 보세요. 절대치 함수잖아, 절대치 함수. 그죠? 이번에 4월 달에도 나왔던 기억나냐? 4월 달 30번? 날라나? 그래서 절대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논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논제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어떤 함수를 대니, 혹시 이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니까 이건 정적분 맞아요. 그냥 정적분 때려버린 거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자, 이 절대치 안에를 보세요. 안에를 보세요. 안쪽을 보세요. 자, 이거 봐. 이런 거 연습해 놓으면 수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자, 봐봐. 자, 지금 이 절대치 안에 있는 이 함수 보이시죠? 이 함수에서 진짜 변수는 뭐냐면, 일단 t입니다. 그 적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t가 변수고요. 그 얘는 뭐야? x는 상수죠. 일단 적분의 입장에서는 상수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십니까? 이 정적분은 그 t로 정의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x라는 이 상수가 변해요. 되니? 변한다고. 얘가 변하면서 이 정적분 값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진짜 이게 가? 그러니까 이제 구간은 가만히 계시는데 얘가 변한다고, 얘. 얘 그럼 정체를 알아봐야 되겠지. 문제를 풀기 전에. 그건 수능이야. 수능에 나온 적 있어. 근데 수능에는 보편적으로 잠깐만 중단하고요. 잠깐 보세요. 숑. 자, 이런 함수 있잖아요. 이런 함수. 2의 x승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k. 이런 건 이미 나왔다고, 이미. 괜찮아? 2의 x승이라는 지수 함수를 k만큼 오르락 내리락 y축 평행이동을 하는 함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은 괜히 이 그래프의 위치가 변한다고, 위치가. 오르락 내리락. 게다가 거기다가 절대치를 쳐버리면은 되냐? K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그치? 밑에 있는 거 올라와도.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낸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변수가 2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물론 적분 안에서 얘는 상수지만. 알겠지? 그럼 얘는 결국 Y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놈인데 근데 걔를 모르겠다는 거야. 걔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고요. 보고 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2x를 그려놓고 으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 그러지 마시고, 자, 요놈의 함수와 요놈의 함수를 따로따로 그려서 봐. 요놈의 함수는 주황색으로, 자, 보이니? 증가함수, 지수함수, 됐어? 그 다음에 요놈의 함수는 이제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k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이해 가냐? 오케이?
그럼 K가 한 이쯤에 있잖아? 이쯤에 있으면 저 절대치 그래프는 뭐냐? 또로록 올라올 거니까 X축 입장이 아니라 K의 입장에서 좀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바로 그래프의 개형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 만나는 교점에서는 무슨 점? 청점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해가십니까? 요렇게. 됐어? 자,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좀 빠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의 어떤 파악 능력이 계시다면, 요 그래프, AX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를 놓고 뭐가 하는 거야? AX의 그래프도 그리고, 원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지요. 현재,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뭐라고? Y는 2의 T승. 이제 정확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이게 Y는 X. 여기서 이제 실제 X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니야. 자, 그런데 그 그리기 전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거니까. 봐. 적분 구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자, 적절한 t 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루어지며. 알겠나?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정확히 그리자. 에이, 애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진짜 정확히 그리자. 자, 무슨 얘기냐면요. 축을 다 그려버릴게요. 축을. 여러분, 2의 t승을 할 때가 그리려면 여기에 t축 놔야 되겠지. 자, 이해 가십니까? 여기 무슨 축? y축. 괜찮아? 그럼 얘에 대한 그림은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제 쫙. 이 0, 얼마라고 이거? 1. 그렇죠? 그렇죠? 괜찮죠? 자, 이런 상태에서 0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1까지만 볼 겁니다. 0과 1 사이만 볼 거야. 그러면 1일 때도 한번 제시하는 게 좋겠죠? 자, 1일 때는 얼마야? 당연히 2지 뭐. 자, 여기까지 괜찮지? 함수값은 됐고요. 근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여기 x, 자, y는 x라는 이런 상수 취급할 놈을 그리게 되면 되냐? 잘 봐, 이제. 여기가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놓고 여기다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놓을게요.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점은 1을 의미합니다. 됐어? 그럼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상수 함수가 1보다 작을 때 바로 이런 능력, 케이스를 나누는 능력, 알겠지? 그게 나왔다니까, 수능에. 옛날 수능 보시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x일 때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야, 그때는 있잖아. 어쨌든 요 0과 요 1 사이에서만큼은 무조건 요 2의 t승이라는 함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 절대치를 쳐봐도요. 밑에서 뭐 올라오는 것도 없고 알겠지? 결국 이 정도의 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정확한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지. 되냐?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봐봐. 요 x라는 요 상수가 일단 2를 갖다가 넘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상태를 놓고 됐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저런 적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0서부터 어디까지? 진짜 1까지. 됐어? 그러면 요놈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적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어쨌든 이러한 면적이 나올 테니까 항상 이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t 2의 t승이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이해 가니? 도대체 해봤자 마찬가지라 이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하는데, 야, 이걸 이제 오해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왜 하냐면, 봐봐. 2의 t승이 적분에서는 변수야. 그럼 얘만 적분하는 거지, 얘만. t에 대해서. 그러면 2의 몇 승이 되고, t승이 되고, 되게 쉽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상수 취급하란 말이야. 상수 취급해가지고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되겠냐, 이게? x, t가 되는 거 아니겠냐?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자 1 한번 집어넣고요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자 0 한번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면 얘만 1 나오죠. 자 플러스 1. 자 이런 직선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지? 일치함수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잡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시겠지? 시간 할애하시면서 안배하시면서 풀어제껴야 돼요. 자 그 다음 상황 봅시다. 자 이제 x가 요 기준선 2를 갖다가 약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 실제 그림은 이제 여기 만나는 교점으로 하여금 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교점이 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놓고요. 이 교점보다 오른쪽에서는 2의 t승이 크고요. 그 다음 반대가 됩니다. 왼쪽에서는. 자, 그러면 이 절대치라는 게 결국 면적이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이런 면적과 이런 면적을 구하는 건데 그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하니?
그게 따로따로 하잖아. 그럼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된다, 이거 소명에서. 그러면 이 교점 알아야 되겠네. 이 교점 알아야 되겠어. 됐어? 우리 살짝 어떻게 할까? 저기 x라는 그래프하고 2의 t승. 자, 2의 t승이라는 그래프와 자, x라는 이 상수가 만날 때는 한번 보자꾸다. 괜찮아. 자, 우리는 어쨌든 우리 t라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건 놓치지 마. 자, t라는 걸 놓치기 위한, t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ln을 취하면 되겠지. 그치? 자, 뭐가 되고 있어? ln x가 나오겠다. 라는 거지. 자, 이게 교점이었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봐. 보드라고. 자, 현재 x가 지금 어떤 위치 상태야?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상태야. 그래서 자, 요게 1번이라고 한다면 2번 x가 이제 1보다 좀 크다고 치고요. 됐습니까? 2보다 좀 작다고 한다면 일단 대충 하자고. 나중에 좀 조정할게.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적분을 2번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히죠. 0서부터 어디까지? ln 아까 뭐였지 이게? x. 그래서 0서부터 ln x까지 상수. 이거 상수 취급한 거니까. 이 포인트까지는 누가 위에 있고요? 누가? 요 직선. 그죠? 요 직선 x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t승으로 계산하셔야지. 그렇지 않겠냐? 이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 그 니네 원래 그 상수값 나온 건.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럴 ln x부터 어디까지는요? 1까지는요. 그쵸? 그때는 자 2의 t승이 더 크므로. 그쵸? 이 직선보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2의 t승 마이너스 x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죠. 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산수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뭐가 나올까? 자, 2의 x ln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플러스 1. 좀 거지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러한 함수가 될 것이다. 자, 1과 2 사이에서. 알겠지?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요 x라는 직선이 상수함수가 이 기준점을 넘어가서, 자, 이렇게 2보다 클 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요럴 때. 되십니까? 자, 그럴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어쨌든 무조건 0과 1 사이에서는 2의 t승이라는 함수가 요 x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알았지? 자, 한번 쓰고요. 세 번째. 자, x가 이제 2를 갖다가 넘어가게 되면. 알겠지?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인테그럴 0과 1 사이에서 무조건 저 x가 더 크기 때문에 면적 계산을 하실 때 x 마이너스 2의 t승을 하셔야 마땅한 거죠.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 또 하시면은 아까 전에 그 1번 결과치의 반대 부호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 가십니까? 네. 아이고 힘들어라. 요 1은 반대로 요거 플러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틀렸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죄송합니다. 산수를 틀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쵸. 여기 0 들어갈 때 1을 빼야 되는 거지. 그치. 너무 오랜만에 했어. 자, 어쨌든 간에. 자, 요런 결과치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함수를 결정한다. 이런 결과치가. 그쵸? 이런 결과치가 함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함수? AX라는 함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구간 좀 설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보다 작을 때로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2보다 작고, 다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저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은데, 어떤 그래프요? 자, 목적지는 얘였습니다. 얘를 그리고 싶은데, 자, 얘는 현재 x에서 정의되는 함수라고요. x축. 자, 그 다음 구간의 설정을 잠깐 보니까 1하고 2가 기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1,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2, 한 이 정도. 요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1보다 작을 때는, 자, 요러한 1차 함수였는데 길이가 음수죠? 자, 일단 1 한번 대입해 주시고요. 그럼 뭐 나와? 2-2구나. 자, 그러면 2-2라는 것은 그 2.7에서 2 뺀 거니까 그냥 양수겠죠? 그러면서, 자, 요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되었으니까 한 요 정도 찍고요. 대충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한 거부터 합시다. 이건 좀 그리기 좀 거시기 하잖아요. 자, 얘부터 그립시다. 자, 이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는 요런 1차 함수가 되는데 얘는 그래도 길게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2 정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뭐 지나가? 1이죠. 1. 그쵸? 근데 얘가 지금 2-2면은 1은 좀 위에 있겠다. 그치? 한 요 정도 있겠다. 그치? 1. 해놓고 한 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높이가 1.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상황이 지금 궁금한데, 이게 요놈의 그래프에 따라서, 그죠? 지금 이게 이어집니다. 불연속 상황은 아니고요. 연속에 대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으면, 저 2-2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그러니까 연속에 대한 상황은 분명한데, 요 가운데 그림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놈의 요 이상한 거 요거 막 ln 막 들어있는 거 요 초월함수를 미분을 좀 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자, 요 놈만 바로 요 가운데 놈만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요 가운데 놈만 살짝 아시겠지? 그러니까 자, 1과 2 사이에 있는 AX만 알겠습니까? 요거 잠깐 떠드려야 되겠다. 좀 깔끔하게 나중에 논술 정리하실 때 그래서 AX라는 이 그래프는요, 총 4가지가 되었다고요? 3가지가 되었다고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할까요? 2 마이너스 1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구간에 따라서, 그지? 구간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는 2X, lnX,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었고요. 구간 안 쓸게요. 구간 써주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얘를 모르겠다 이거지. 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을 모르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요것만 살짝 미분했다고 서술합시다. 알겠지? 자, 그럼 천천히 얘는 이제 곱미분이니까 자, 한번 미분할게요. 자, 2 x 날라가죠? lnx. 자, 얘 한번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또 x가 날라가요. 자, 플러스 얼마?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날라가겠죠. 자, 이해가십니까? 현재 보니까 이게 2 lnx 마이너스 1이 되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부호변을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근을 찾읍시다. 근. 됐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lnx가 얼마가 될 때? 그렇죠. 2분의 1이 될 때. 상수 2분의 1이 될 때. 그렇다면 따라서 x가 얼마일 때다 얘들아? 2에 2분의 1승 그냥 루트 2죠 뭐. 되지? 여기까지. 자, 이러면서 진간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되십니까? 자, 루트 2보다 약간 큰 값을 대입하시면 되십니까? 여기 양수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음수라는 게 볼 수가 있으니까 감수하다가 뭐 하는 상황이다? 진가는 상황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루트 2의 근처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연속이라는 상황은 봤으니까 자, 요 사이 어딘가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들아 극소값이자 동시에 무슨 값이 되겠어요?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니겠니? 자, 루트 2일 때 이때가 바로 극소이자 최소값이 되겠구나. 됐죠? 조금 오래 걸렸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뚝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응? 오지죠? 괜찮죠? 자, 그래서 루트 2만 대입하면 그놈의 최소값. 이 문제의 마지막 최소값. 다시 한번 뭐였다고요? A에 루트 2 대입한 값. 근데 이제 루트 2를 당연히 여기 함수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얘들아? 1하고 2 사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것도 산수니까 저거만 드릴게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냐?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값이더라.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는 함수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의 증간표를 그리고, 됐지? 저렇게 따져주기를 갖다가 이제 서술해줬다는 얘기야. 어차피 여기는 직선이니까 분명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자체, 절대치 함수 요 자체의 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자, 수능과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꼭 알아두시고.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제는 서울시립대 논술입니다. 여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서울시립대, 시립대 한번 가볼게요. 자, 10대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2016 모의 논술인데요. 시립대는, 그쵸? 우리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있죠. 네, 모의. 약간 전형 유형 자체가 좀 특이하죠. 자, 일단 모의 논술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자, 항상 이제 그래프 함수를 바라볼 때는 정역을 보시는데, 얘는 정역이 나와 있어요. 자, 0과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동식. 갑자기 부동식이야. 함수가 아니야. 그죠? 1 플러스 sin x, 1 플러스 코사인 x. 크대요. 무조건 1 플러스 코사인 x. 예, 1 플러스 sin x겠죠? 자, 일단 이 부동식을 무조건 만족해야 하며, 그걸 만족하는 뭐의 범위?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또 왜 갖고 그 발췌를 해왔냐면, 아니. 이 형태와 이 형태를 한번 잠깐 바라보세요. 문제 풀지 말고. 뭐라라.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똑같고, 이게 순서 바뀐 지수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문제네? 괜찮습니까? 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앞전에서 경험을 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대학교들에서 이런 이제 논제들은 돌고 돌거든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때려 맞춰주라.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흐름이 잡히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셨으면 좋았겠다.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스타일을 갖다가 접근할 때 차관점이 뭐였죠? 아까 전에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 ln이 포함된 함수가 필요하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와 얘를 갖다 동시에 생각할 수 있었으면 괜찮겠다 이거지.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이거지. 그치?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현재 좀 복잡하니까 저기처럼 좀 치환해 볼게요. a를 1 플러스 sin x로 치환해 보고, 동시에 b를 1 플러스 코사인 x로 치환이라고 하자고. 됐어? 라고 놓자고.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의 성질에 따라서 잠깐 보시죠. 슉. 이거 나중에 필요합니다. 이거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 안에서는 여러분 사인은 올라가시고 그 다음 코사인은 내려오시죠. 물론 만나는 지점도 아시죠 여러분?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일 때고 다 아시라고 믿어요.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의 최대값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sin x 0과 1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1을 더했기 때문에 그치? 1과 어디 사이겠어요? 2 사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값 또한 b 값 또한 동시에 1과 어디 사이라고? 2 사이가 됩니다. 거의 인정하시겠죠 지금? 오케이. 근데 재밌는 사실은 2보다 더 큰 게 뭐냐면 2거든요. 뭐라고? 그쵸? 익스포네셜이거든요. 그거 뭐 필요 없지만 대충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갔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논제는, 즉, 준식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A의 B승이 더 크다. 누구보다? B의 A승보다. 자, 이걸 만족하는 실수표 X의 범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얘를 갖다가 상수 취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어떤 함수가 새롭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이게 new 펑션이 필요한데 그 함수를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 잡겠죠. ln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함수를 잡겠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fx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fx를 x분의 맨날 하는 거 수능에서 잘 나오는 거 자 이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fx를 x분의 ln x라는 초원함수라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얘의 개형을 갖다가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개형은 설명해 주시고 그래프는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렸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해가죠?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논술 답안지에는. 근데 내가 답안지를 드렸나 참? 안 드린 것 같은데? 오라숑? 희한하네. 안 들은 것 같은데 니네 내신 때문에 어쨌든요 자 여기가 2일 때고요 맞습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자 이 다음에 경험을 좀 살립시다.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걸 일부러 쓰는 거야. 2보다 작은 실수 A와 B에 대하여 맞습니까? 오케이? 현재 그 A의 B승이 B의 A승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 걔를 어떻게 이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봐봐. 이 주어진 식은 이미 현재 맞는 그 어떤 가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두 양수에다가
양변 ln을 취해도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양변 ln을 취해도 무방합니다. 부동호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ln을 취해 봅시다. ln a의 b승보다는 ln b의 a승이 더 작을 것이고요. 네? 부동호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이 준식을 활용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상 요 a와 b는 떨어집니다. b 곱하기 ln a보다 그다음 a 곱하기 ln b가 더 작을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어떻게 이 함수와 연결이 되는지. 자, 양변을 여기는 b로 나누고 여기는 a로 나누시면, 즉 양변을 a, b로 나누시면 됐습니까? 자, a분의 하하하하하 얘가 되고요. 얘는 b분의 ln b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부도 변화 없고요. 아니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fx에다가 a 대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몰랐던 a와 몰랐던 b의 위치를 보세요. 어쨌든 간에 2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또 1보다는 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또 여기가 1이죠. 알다시피. 1.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사이에서 a가 이쯤에 있고 b가 이쯤에 있어야 여기 대입한 a분의 ln a, 요 b를 대입한 b분의 ln b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요 그래프의 증가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 이 그림과 이 사실에 의해서 되니 b보다는 a가 더 크다. 자, 이런 사실을 밝혀버린 거야. 이해가니? 봐봐. 지금 주어진 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a가 더 크다 이거야. b보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또 아까 치환한 거를 다시 환원시켜 주시면 a가 sin 플러스 1이었고 b가 코사인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 x보다는 sin x가 크다는 얘기지. 어디 사이에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맞아?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코사인 값이 사인 값이 더 크기 위한 범위가 한 이 정도 되거든. 그지? 그림이? 그러면 4분의 파이부터 어디 사이까지만? 2분의 파이까지만 우리가 보면 되겠구나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x 값의 범위는 그지? 되게 쉬워. 4분의 파이와 어디 사이다? 2분의 파이 사이였다. 자, 이렇게 도출하면 되겠어. 자,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과 개념들이 이렇게 학교마다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논술 대비는 매번 얘기하지만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비슷한 학교 계열끼리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도전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긴 숙제인데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 내신 기간이 겹쳐서 그 한 문제 이렇게 안 드렸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시간 되면 안 되면 하지 말고 시간 되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번 주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오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어요.